안녕하십니까. 8월 넷째 주 더팁스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노동권 강화와 글로벌 문화 열풍까지 이번 주에는 우리 사회와 세계를 동시에 움직인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주요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잠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는데요. 정작 회담은 예상과 달리 웃음과 여유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3시간에 가까운 회담 동안 양국 정상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실질적 협력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조선업 협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협력을 통해 미국 내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국내 대형 조선사들도 발빠르게 호응했습니다. HD현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공동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마스가 프로젝트 첫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해군 지원함 MRO 사업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우리 기업들은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조선, 원자력, 항공, LNG 등 주요 산업에서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양국 갈등 요인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달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며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과 노력하면 북한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반도체 관세 등 미해결 쟁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민감한 현안들은 실무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이번 논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양국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 자동차 파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해고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을 돕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연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노란봉투는 노동조합법 개정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한다고 판단되면 이 원청업체도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섭의 주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이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에 한정됐던 쟁의 행위의 대상이 앞으로는 구조조정이나 사업 이전 등 경영적 판단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노사 갈등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손해배상 책임의 변화가 생깁니다.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조합원 개개인에게 무제한으로 책임을 묻는 대신 각자의 가담 정도 등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바뀝니다. 파업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 노동계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재계는 국회 통과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사용자 방어권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현실 적용을 앞둔 이 법이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 의원은 50.2%를 얻으며 49.7%를 기록한 김문수 전 장관을 0.5%포인트 차이로 제쳤습니다. 당선 소감에서 장 대표는 모든 우파와 연대해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당의 혁신과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친구 탭이 기존 전화번호부 방식에서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피드형으로 바뀌는 건데요. 앞으로는 친구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지 않고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이 시간 순으로 표시됩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사적인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의 본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이번 변화가 SNS의 새로운 혁신이 될지 낯선 불편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생명에 빛나는 미래 사회를 주제로 화려하게 개막한 2025 오사카 엑스포가 거대한 목조 건축물 등 인상적인 볼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속 관람객의 편의에는 무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8월 23일에만 약 18만 명이 엑스포를 찾았는데 관람객들은 땡볕을 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엑스포의 상징인 그랜드링은 정작 그늘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양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파에 비해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인기 전시관은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지만 폭염 속 대기 인원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관람이 끝난 뒤에도 불편은 계속됩니다. 저녁 시간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퇴장하면서 행사장과 연결된 유메시마역은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에 갇히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 뒤에 가려진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은 K컬처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언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넷플릭스에 공개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캐데언은 본격적인 극장 개봉은 하지도 않았는데 지난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1,700개 이상의 극장에서 진행된 싱어롱 이벤트는 관객들이 극장에서 함께 노래하며 즐기는 특별 상영회인데요. 1,000개가 넘는 상영관 티켓이 매진되며 캐데언의 열기를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캐데언은 차트에서도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오른 데에 이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누적 시청 수는 2억 3,600만 뷰로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하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중 가장 많이 본 영화로 올라섰습니다. 국내에서도 캐데언 열풍은 뜨겁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41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캐데언이 K컬처의 힘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과 극장을 넘나드는 캐데언의 글로벌 돌풍,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록을 세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양한 소식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노란봉투법 통과, K컬처의 글로벌 확산까지 변화와 도전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선택과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팁스 위클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